네, 대표 유형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그러니까 쟁의행위라고 하는 게 이제 대체로 다 그쪽에서 나오는 거죠. 이 정당행위에서 나오는 거죠. 쟁행위로 사용자의 사무실 40평 중에서 이문회의 등에 사용되던 15평 가량의 공간을 점거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들어가가지고 사무실인데 여기에서 이제 회의가 열리는 15평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점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해가지고 했다면 요거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지문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물론 점거를 합니다. 점거하러 가가지고 뭐 이제 임원회의 등에 사용됐으니까 여기가 이 자기 사무실 안에서 임원회의를 할 정도면은 사장님 정도 되겠죠. 사장님 방에서 15평, 그러니까 조금만 40평 중에서 15평, 엄청난 걸 쓰는군요. 아무튼 사무실이네요. 사장실이라기보다는 사무실 안에서 임원회의로 사용되는 요 공간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5평은 열심히 뭐 하겠습니까? 여기는 일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겠어요? 일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 여기는 회의할 때만 쓰는 거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여기를 점령했다고 이 15평을 점령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야. 일하는데 별 지장이 없었다고 봐서 우리 판례는 충분히 이제 쟁의행위를 통해서 이제 어디를 점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하나의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뭐 무식한 폭력을 수반되지 않는다면 어느 부분에 들어가 가지고 점거하고 물론 이제 누구는 나와라 이야기 좀 하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이제 판례는 뭐라 그러냐면 이 정도 했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로 그 쟁의행위를 통해 가지고 업무방해를 하려고 했으면 이 15평을 점령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40평 전체를 다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15평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무실에서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피해를 주지 않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본인들의 의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쟁의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 업무방해 위험도 없다. 이제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업무방해죄 책임이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나죠?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점거는 점거 적극적인 쟁의행위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의 일부분이고 여기 이제 일본 판례 부내용을 그대로 쓰는 거네요.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 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입장. 병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같이 양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판례 그대로 지금 쓴 거죠. 일본 판례 그 내용인데 가번 판례 그 내용인데 왔다 갔다 하고 본인들은 피해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따로 15평 그 회의실에 들어가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의 판례예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서 실시되는 정리해고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가 없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장님도 경영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사장님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죠. 노조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지만 사업자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너희들 그렇게 계속 할 거면 나도 내 돈 들여가지고 하는 건데 머리 아프고 안 하겠다. 그러면서 그냥 회사 폐쇄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노동자들은 순간 직장이 있어야 어쨌든 간에 쟁의행위를 해서 돈을 5만 원을 더 받든 10만 원을 더 받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장이 뭐라는 거예요? 나 이거 안 하겠다, 못 하겠다라고 이제 폐쇄를 해버리면 다 이제 순간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폐쇄하지 말아달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데모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또 이게 직장 폐쇄를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대요. 그러니까 폐쇄를 시킬 수도 있고 그 전에는 뭐 하겠습니까? 정리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는데 그것 자체도 수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이 쟁의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바로 이제 그런 뉴스를 안 봤겠지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 쌍용 자동차 있죠? 티볼리 만드는 거. 그 이효리가 선전하고 그 차 있잖아요. 그 차 같은 경우에도 꽤 시끄러웠죠. 나름대로 이익이 좀 나는데 폐쇄를 한 거냐 어쩐 거냐 이러면서 이제 법정에서는 그런 거를 다툽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는 그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지문에서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판사가
판사님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서 실시된다라고 딱 정의를 내려놨어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쟁행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정당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입니다. 여기도 맞고요. 여기도 맞죠? 라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다. 이 지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좀 많이 헷갈리거든요.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다라고 하니까 마치 이제 형식적으로는 뭔가 문제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쟁의 개시에 앞서서 투표를 거쳐야 된다.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정당성은 상실되느냐. 보세요. 투표를 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식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죠. 근데 투표를 안 했단 말이에요. 투표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면은 노조 쪽에서 뭘 이야기를 할 거냐면 아니 형식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물어보니까 다 그렇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례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확보가 됐군. 이런 식으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판례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그러면 안 된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다 실질적으로 확보됐다 그러면서 대충 다 이 형식적인 이 투표 절차를 다 형해화시켜 버릴 거 아니냐. 안 하고 다 이게 넘어갈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라 그러냐면은 요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정, 그러니까 안전이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투표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자료에 나와 있는 거 해설에 나와 있는 거 판례를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객관적 사정. 거기다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면 투표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다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확보라고 하는 말은 마치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두셔야죠.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정당은 상실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한다? 상실된다. 그래서 여기가 틀렸습니다. 대표 유형 문제. 자, 2번의 답은 2개죠? 2개.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라번 판례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